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입니다. 최근 조선주들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소형주들은 거기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서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들 한번 보고요. 조선주 최근 어떤 재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조선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원인, 주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한 2주 가까이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도 지금 3거래일 동안 10%가 넘게 조정세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작년에 대장은 SK하이닉스였는데 올해 지금 들어와서 특히 4월달 부근은 매우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계속 박스권 구간인데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있고, 특히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중소형주들도 매우 급락세가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2차전지 업종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슈 수급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최근 나트륨 배터리 이슈가 좀 강해지고 나머지 리튬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모두 관련주들이 모두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차전지 업종들, 반도체, 제약바이오 업종들, 시총 상위주들의 대부분 관세 영향을 받던지 아니면 최근 수급이 없는 업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적은 광산주와 조선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 그냥 관세를 지금 협의가 완벽하게 좀 된 것도 아니고요. 관세 유예가 7월 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제 다가오는 5월 달은 일단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이거나 아니면 최근 대선 관련 정책주들 또는 오늘 이슈들은 지금 보안 쪽 이슈가 강했는데 대부분 국내에 한정된 이슈에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에 관련된 업종들이 아니고 개별적인 수출 업종들이 주로 강세 흐름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조선주들은 매우 지금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조선해, 현대미포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도 40만원 돌파 했다가 지금 40만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 과거 신고가를 돌파한 시점이 한번 요 자리에서 돌파했던 시기에서 또 한번 눌림이 있었고, 그리고 요 자리 한번 요 고점을 돌파한 자리에서 신고가 가고 나서 또 밀린 자리가 있고요. 지금 자리도 요 자리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대형주들은 한번 신고가가 나오면 조금 쉬어가는 경우가 최근 한 6개월 동안은 여러 패턴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신고가 이후에는 대형주들이 한 1, 2개월 정도 조정 파동은 나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한번 순환하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재료로 본다고 하면 일단 내일 모레죠. 토요일날 미국 해군성 장관 론 펠란 장관이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조선업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조선주 쪽들이 분명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같은 날 트럼프 주니어는 방한을 합니다. 최근 신세계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방한 일정을 한번 보면 10여 개의 대기업 총수들과 이제 회동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국내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 함정 MRO 전개 쪽에서 국내 협약이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모멘텀이 일단 이번 주에 강한 이벤트가 있다. 대형주들은 계속 올라간 상태인데 중소형주들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조선, 방산, 친환경, 또 이제 수출 업종까지 해서 모든 키워드가 조선주에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도 공약들에서도 조선주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번에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진중공업, H중공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진출한 게 올해 3월달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속정, 그리고 상륙정, 유도탄, 고속함 등
중소형 함정 건조에 정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 부분이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자, 매출은 건설, 플랜트 쪽과 중공업 같이 합산된 매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중공업 쪽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조선 쪽이 높아 보여서 지금 구간이 고평가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세진중공업입니다. 이게 탱크 회사입니다. LPG 탱크, LNG 탱크,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를 보관하는 부품 회사인데, 탱크를 하나 제작할 때마다 마진이 좀 많이 붙는, 영업이익이 조선업종들이 10%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세진중공업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거의 5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달 고점, 2월달 고점을 아직 뚫지 못한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다월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1,000원 정도로 좀 제시했죠. 9,000원인데 충분히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여력이 보여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종에서 주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좀 주도했던 1, 2월 달에는 히팅 업체들이잖아요. 성강밴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태광 이런 종목들이 주로 강세였다 그러면, 사실 이번 중소형 뭐 엔진이라든지 다른 쪽 한국카본이라든지 카본 회사, 그리고 태웅, 그리고 세진중공업 등 이렇게 그동안 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제 국내 중소형 특수선의 정비 전문인 게 이제 세진중공업은 LNG 해양 플랜트 부품 회사, 탱크 회사고요. 우선 기자재 매출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PG 탱크는 국내 세진중공업밖에 하지,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업체들이 없는데 그 안에서 세진중공업이 매우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포인트는 이제 대형주들도 가고 중소형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